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대가 이제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23일, 그러니까 7월 23일이죠. 사실 이번 전대가 작년에 있었던 그 김기현 대표 당선됐을 때 전대보다는 훨씬 좀 이렇게 재미도 있고 관심도 많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대는 사실 그렇게 뭐 약간 김기현 대표 사실상 몰아주기라 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후보도 다 쟁쟁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명 다 뭐 다선 의원이든 어쨌든 좀 스타성이 있는 정치인이든 좀 경쟁력이 있죠. 이제 모든 이제 당 내외에서 정치권에서 보면 이제 한 후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지금 좀 유리해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좀 뭐 전국구 스타고 뭐 어쨌든 정권에서 제일 많은 빛을 받았던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당연히 당선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그리고 이게 룰 자체가 당원 80% 민심 20%라 한 후보한테 유리해 보이는 건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당원 100%라 윤심이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민심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전국구 스타인 한동훈 후보에게 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연임이 거의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파워는 한동훈 장관 정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윤심을 업었다는 사람은 이제 원희룡 후보로 봅니다. 원희룡 후보의 또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는데 이제 원 후보 측은 아무래도 결선 2차까지 가서 남은 다른 사람들의 표를 모아서 역전을 노리는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분석하고 취재하면서 느끼는 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친윤 후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름 지지표가 있는 나경원 후보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선은 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결선 가면 나 후보가 2위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예전에 나경원 후보랑 붙었을 때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전국구 스타인 그리고 당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나경원 후보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기 그런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당시 보면 나 후보가 선거에 되게 못했다고 하는데 당원 투표는 이 대표를 넘어섰다고 물론 이제 민심에서는 이 대표가 이겨서 당 대표가 됐죠. 라는 좀 사례가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좀 워낙 인지도도 높은 후보이고 그리고 또 개파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친윤 후보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안 들거든요. 이게 이제 정권은 이제 거의 절반 넘어가는 상황이고 어쨌든 좀 정부 인기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여소야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색깔이 강한 후보가 큰 메리트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전대에서 원희룡 후보가 3위가 된다면 저는 이제 친윤에 대한 그런 뭐랄까 영향력에 대한 안개가 거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떠오르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 인기가 없는 걸 떠나서 2, 3년 남은 그 기간 동안 선거도 없는데 굳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충성을 다 바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그 안에서의 당내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출세와 권력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초선들은 한동훈 후보한테 좀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권력적 속성으로 보면 한 후보에게 줄을 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좀 미래가 그 정치적 미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좀 근데 좀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나 후보가 좀 여유가 있다고 좀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넓게 보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최근에 화성공장 화재가 났을 때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곧바로 현장을 갔는데 나 후보는 자기가 이제 곧바로 가면 방해가 되니까 안 갔거든요.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일정을 조정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여유를 느끼는 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재난이라든지 그런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정치권에서 가는 게 맞냐? 가서 그 막 책임자들 관계자들이 브리핑하고 저 이런 게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괜히 방해만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 오는 걸 현장에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말 하다못해 여야 대표 정도는 몰라도 당대표 후보가 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나 후보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선거를 좀 멀리 보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되게 디테일인데 나 후보가 최근에 뭐 핵무장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오물풍선 관련해서 우리가 뭐 안보 중심을 가져야 된다. 사실 이건 좀 오버라고 좀 보고는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거 보면 한 후보 측에서 얘기했던 뭐 약간
이런 뭐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언제든지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우보가 좀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두고 보면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핵무장은 레토릭이니까. 어쨌든 향후 좀 드라이브를 걸 방식이 좀 궁금해지네요. 여튼 이번에 좀 전대판이 열렸는데 오늘 가볍게 다뤄봤고요. 좀 이렇게 여담인데 후보들 출마 선언하는 날을 이제 보면 1시에 나경원, 2시에 한동훈, 3시에 원희룡 이렇게 기자회견이 잡혔는데 이게 국회에서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오전 그날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오전부는 좀 사람이 없는데 한 11시 때쯤부터인가 지지자들이 점점 오더니 점심 지나고는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후보는 어느 정도 있고 지지자들이 한 후보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원 후보 지지자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원 후보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기세가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장관님이 이런 거 안 좋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급하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측도. 그러니까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게 후보들이 기운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앞으로도 어쨌든 좀 이런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전해드릴 거고요. 이런 경쟁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 살펴서 보시면 전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민이었습니다.